영화 아바타의 후속작이 개봉 며칠 만에 수백만 관객을 넘어설 정도로 흥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발길이 끊겼던 영화관이 수년 만에 가득 찼을 정도로 엄청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호응해 한국을 찾는 헐리우드 감독과 배우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탑건의 톰 크루즈 사단을 비롯해 얼마 전에 아바타와 타이타닉 등 대작을 연출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주연 배우들을 총출동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전 세계 최초 개봉과 월드 투어 첫 방문지로 삼고 그 뒤에 잠깐 일본을 들르는 일정으로 일본 네티즌들에게 볼멘 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런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서양인들에게 일본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 과하게 애쓰는 일을 저질렀다가 외려 전 세계 외신들의 이목을 끌어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감독은 일본의 방역 실패로 늦가기 코로나 감염자가 되는가 하면 주연 여성 배우가 일본의 행패에 작심 발언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바타의 흥행에 맞춰 감독, 배우들의 의식 있는 발언과 함께 일본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소상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아바타가 전 세계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한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영상미와 멋진 상상력, 기저에 놀라울 정도의 환경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매력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인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내한했는데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한 제작진들은 전혀 다른 대접에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게 적합할 정도인데요. 아바타2의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던 감독, 그리고 역사의식이 투철해 일본에게 일침한 조 셀다나의 일침 때문에 허겁지겁 일본 일정이 마무리되고 말았던 겁니다. 한국에선 별다른 이슈 없이 한국의 영화 산업, 한국 관객들의 수준 높은 신미안에 대한 극찬과 성원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일본 입국장에서만 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환영 인파를 지나친 감독과 배우들은 첫 기자 간담회에서부터 황당한 경험을 합니다. 환경보호 메시지를 강조한 영화의 홍보 행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양환경 착취의 상징인 돌고래쇼가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캐머런 감독과 출연진은 거대한 단상 앞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육사들의 지휘 아래 철저하게 훈련받은 돌고래쇼가 진행됐는데요. 이를 본 시고니 위버와 캐머런 감독은 입을 떡 벌리고 당황합니다. 굉장히 기괴할 정도로 감독과 출연진을 왕좌처럼 마련해둔 곳에 앉혀두고 왕의 남자처럼 이들을 위한 쇼를, 그것도 돌고래 쇼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는 건데요. 쇼가 마무리되고 인터뷰가 진행되자 캐머런 감독은 굉장히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본 주최 측이 마련한 쇼는 감사한 일이다. 안타깝게도 나는 돌고래를 사랑한다. 그들의 지성과 사회성, 그리고 인간과의 교감 능력을 좋아한다. 내가 평소에 주창해온 해양환경 보호활동, 그리고 우리 영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행사였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아이러니하다라고요. 실제로 일본은 해양생물에 대한 존중이 없는 행동으로 온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고래에 대한 폭력이 유난히 심각한데요. 수족관 쇼에 동원하고 있는 돌고래들은 잔혹한 포획으로 알려진 다이지에서 잡혀온 개체들이며 돌고래 포획 산업 안에서 이들은 잔인하게 도살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캐머런 감독에 대한 존중과 조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일본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미지 못했을 겁니다. 캐머런 감독은 환경과 동물을 위해 10여 년 전부터 비건을 실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바타2 또한 전편에 이어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선 직접 다이버이자 탐험가인 나는 수천 시간을 물 아래서 보냈다. 바다를 좋아하고 해양이 우리 인류의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돌고래와 같은 동물이 무분별한 포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인류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일본에서의 기자간담회는 사회자의 황급한 맺은말로 급히 마무리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친한파이자 할 말은 제대로 하는 똑부러진 배우로 유명한 조 셀다나도 과거에 일본에 한마디 했던 전력이 공개되며 한 차례 일본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았던 건데요. 그녀도 이런 여론을 인지했던 것인지 기자회견장에선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 셀다나는 영화 홍보차 한국을 몇 번 방문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녀와 한국과의 인연만 해도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역사와 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도 적잖았는데요. 그녀는 어느 날 그동안 헐리우드 스타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자회견 사진과 함께 성노예 생존자는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을 올리며 일본은 사과하라는 글을 쓴 건데요. 30년 넘게 일본에 사과를 요구해온 생존 위안부 피해 할머니 15명 중 한 분의 인터뷰 영상이 담긴 기사까지 링크해놨죠.
당시 미국 내 학계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잘 알려진 상황이었지만 아무래도 자국 이슈가 아니다 보니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흘려넘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인 조 셀다나가 이런 글을 올리자 일반인들의 뜨거운 반응도 시작됐는데요. 그녀가 올린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는 분노하는 미국인은 물론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국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일본은 사과해야 해. 일본은 제정신인 거야? 지금은 2021년이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는 이야기야. 일본은 반드시 사과해야 하며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이 이슈에 국제적인 관심이 필요해와 같은 댓글이 달렸거든요. 우리 한국 팬들이 볼 때는 조금 낯선 모습입니다. 조 셀다나는 그 누구보다 한국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기자회견 내내 유독 즐거워 보였고 연신 웃는 얼굴로 K하트를 날리며 손키스까지 날렸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도 지대합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해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도 봉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영화 괴물을 보고 봉준호 감독의 팬이 되었다면서 지난 2009년 첫 방한 때 봉준호 감독을 만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닙니다. 한국 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녀는 유난히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 관광을 하면서 SNS에 올리는 사진 하나하나가 행복에 가득 차 있죠. 그녀는 짧은 일정에서도 한국을 진하게 즐기고 간 모양입니다. 회연동 남대문 시장의 모습과 함께 부침개, 육회, 김밥에 산낙지와 막걸리까지 알차게도 즐기고 간 모습이었죠.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국 팬들은 시장 가는 거 보니 진짜로 먹을 줄 아네요. 산낙지까지 먹다니 저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니 일전에 개념 발언도 할 수 있었나 보다.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마냥 일본을 좋아하기만 하진 못하지 등 다양한 열정적인 상언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감독과 출연진 모두 찝찝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간 미국에서 마지막까지 기분 나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원래 미국 개봉을 앞두고 LA 프리미어 시사회 일정에 참여하는 일정이 있었던 그는 갑작스레 불참을 통보하며 도쿄에서의 방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13년이나 걸려서 만든 영화를 소개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불쾌한 경험으로만 가득한 일본 투어라니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소식을 전해드리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파급력이 높아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콘텐츠를 잘 만들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류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섬세한 이해, 이를 바탕으로 감독과 배우, 운동선수 등 한국을 찾는 손님들에 대한 세심하고 세련된 대접, 정의를 추구하고 불의를 잊지 않는 정신 모두가 한데 묶인 한국의 문화가 만들어낸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한국인의 멋진 모습과 가치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멋진 파급력을 만들어내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